존경하는 사천남의 하동 유권자 여러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가 코로나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을 시행한 이후 1986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했으나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그 이후에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통합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체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의료진들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능숙한 대처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함께 보수 정권이 함께 쌓아온 국가 역량의 덕분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자초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고 문재인과 청와대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초기 방역의 실패가 많은 재앙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대확산은 신천지 탓으로 돌려버렸고, 이후 국가 의료체계의 완성과 함께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빨빠른 대응들을 모두 문재인 정권 덕이라고 온갖 언론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을 속이고 공치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천 남야동 유권자 여러분, 지난 2월 말까지만 해도 근본 사이로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져 다시는 해상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 사태만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권은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기세해상하는 작금의 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서가 있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과 종북 좌파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제2건국을 위한 중요한 결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심판과 종북 좌파 세력의 몰락만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와 탈원전 정책까지 망국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완전히 바닥나버렸고, 경제도 면역력이 형편없이 떨어져서 도약의 기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해상불능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지급하지도 않을 재난지원금을 선거를 며칠 앞두고 지원금을 핑계로 돈으로 표를 매표하겠다는 참담한 발상에 우리 유권자들은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현금살포로 매표를 하는 행위에 도저히 참지 못해 전 국민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을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재난기금을 주는 나라는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들 나라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다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 이상 넘는 부자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고작 3만 달러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로 국민들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싱가포르는 소득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저소득자들에게만 55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하위 70%까지를 지급하지만 미국은 38%, 호주는 25%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현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 언론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독일 같은 부자 나라들은 천조 원가량 초금액의 부양책을 편성하면서도 국민 손에 돈을 쥐어주지는 않고 오직 기업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는 진정이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일자리를 만들 기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20조 원이던 적자 국채 발행이 올 한 해 본 예산에서만 60조 원을 늘었고 1, 2차 초기까지 합치면 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0년 후 우리나라 주역이 되는 20대, 40대 청년들에게 나라부터의 재정 폭탄을 떠넘겨주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이러한 현금 살포에 대해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에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10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십조 원의 해원전을 수주해온 창원의 두산중공업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회사가 완전 부도 상태에 처해져서 긴급히 정부가 1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에게 설립과 운영 경비를 합치면 1조 6천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4월 3일 교육부가 승인을 냈습니다. 국회 의결을 통한 정부 예산의 확보가 어렵겠다는 판단에 한전을 목을 조아서 편법적이고 선거용으로 대학 설립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분통이 터진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한전공대 설립에 관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통상부 장관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 책임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제2중대인 열린민주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의 청와대 대변인인 김의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청와대 비서관으로 검찰에 기소된 최강욱,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지낸 항희석, 대표적인 문재인의 전사들로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당의 정강정책은 전 국민들이 파렴치범으로 지목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금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수처법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시키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재인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공작한 울산시장 불법 선거와 조국 정경심 사건을 무죄로 만들고 1조 6천억대의 투자 사기를 청와대 행정관과 청와대 고위급이 개입한 라인펀드 사태, 개미 투자자들에게 10조 원을 투자하게 만들고 정권의 핵심들이 연결되어 있는 초대행 금융사기인 신라젠 사건 등을 무산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조국의 깃발을 들고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이 검사 조사를 받다가 아프다는 핑계로 조수의 서명조차도 하지 않고 가버린 검찰 묵살 작태와 같이 국회를 난장판도로 만들어질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이로써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막을 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라와 지역을 지키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사천남해아동 지역민 여러분, 근본 4.15 총선은 우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흥망이 걸린 중대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과 종북 좌파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난 70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온 정통 보수정당 미래통합당과 우리 지역을 책임질 검증된 확실한 인물 하영재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주실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하영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사천 남해 하동의 희망의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